오늘로 공기업에서의 35년 생활이 끝났습니다. 책상 서랍을 비우는데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동안 쌓아온 서류들과 기념품들이 단 몇 개의 박스에 담기니 허무하기까지 했습니다. 부장님,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후배들이 케이크를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잊었어요. 35년. 이 회사가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오늘로 끝이네요.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퇴직 선물로 받은 금도금 시계가 손목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신 이제 좀 쉬어야지. 얼마나 고생했어. 집에 돌아오니 아내 미숙이가 따뜻한 미소로 내 등을 두드립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일 저녁의 여유가 낯설어요. 미숙이가 준비한 소주 한 잔을 마시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보, 근데 우리 얼마 모았어?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퇴직금 2억 2천, 우리 적금이랑 예금 합쳐서 8천. 딱 3억이네. 아파트 대출도 다 갚았고. 그동안 고생 많았어. 미숙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35년간의 노력이 숫자로 정리되니 묘한 기분이었어요. 이것저것 계산해봤어요. 이제 나이 겨우 61살인데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 의료비, 생각보다 앞으로 필요한 돈이 많았습니다. 빠듯하겠는데? 이대로는 20년 못 버틸 것 같은데. 당신 이제 좀 쉬어야지. 평생 일만 했잖아. 미숙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집에만 못 있는 거 알면서. 내가 원래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잖아. 저녁 뉴스를 보는데 퇴직 후 창업 성공 신화라는 특집이 나왔어요. 치킨 프랜차이즈로 월 1,000만 원 버는 60대 부부의 이야기였죠. 저 사람들 활기차고 행복해 보인다. 그치? 미숙이가 말했습니다. TV를 끄고 핸드폰을 열었더니 유튜브엔 퇴직 후 치킨집으로 제2의 인생을 이라는 광고가 계속 뜨더군요. 신기하네. 왜 하필 내게 이런 광고가 계속 나오는 거지? 묘한 인연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숙아, 우리 이제 진짜 뭐하지? 이대로 집에만 있자니 답답하고 그렇다고 돈만 쓰면서 살 수도 없고 돈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당신 이제 좀 쉬어도 돼. 평생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잖아. 아니야, 집에만 있으면 내가 더 스트레스 받아. 계산해보니 앞으로 필요한 생활비도 만만치 않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미숙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 성격을 잘 아는 그녀였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하고 있는 거라도 있어? 우리 작은 사업 같은 거 해볼까? 우리 이름 걸고 뭔가 해보면 어떨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제라도 내 일을 해볼 수 있을까? 며칠 뒤 스마트폰에 치킨 프랜차이즈 창업 설명의 문자가 왔습니다. 미숙이에게 보여주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치킨이라. 체력적으로 괜찮을까? 우리 나이가 있는데. TV에서 봤잖아. 요즘은 시스템이 좋아서 나이 든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대. 한번 가보자. 듣기만 들어보는 거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 설명회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3억 원의 퇴직금과 함께 우리의 꿈이 어떻게 타들어갈지. 이야기 계속 이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은 돈벼락을 맞으실 거예요. 응원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건물은 생각보다 화려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월 수익 1천만 원 포스터가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미숙이와 긴장된 표정으로 상담실에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호님 부부시죠? 퇴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려요. 상담사 김 부장은 젊고 말씀한 인상이었습니다. 요즘 퇴직자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특히 공기업에서 오신 분들은 성공률이 높습니다. 조직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그 말에 괜히 어깨가 으쓱했어요. 김 부장은 태블릿을 꺼내 화려한 PPT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브랜드는 자동 튀김기를 도입했어요. 버튼 누르면 알아서 튀겨집니다. 체력 부담이 거의 없죠. 미숙이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그럼 기계가 다 해주는 건가요? 네, 일반 치킨집처럼 몸이 녹초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부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김 부장은 태블릿을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요즘 치킨은 배달이 핵심입니다. 저희 앱을 통하면 배달 주문이 자동으로 들어와요. 월 평균 매출 900만 원, 순이익 400만 원은 기본이죠. 숫자를 듣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월 400만 원이면 연금과 합쳐 충분히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초기 투자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맹비 3천, 인테리어 6천, 장비 3천. 총 1억 2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계약하시면 간판비는 본사에서 지원해드리고 홍보비도 첫 달은 저희가 부담해요. 미숙이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네요. 미숙이가 말했습니다. 김 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퇴직금 활용하시면 충분하실 텐데요. 이정호 님께선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하셨잖아요. 이젠 사장님이 되실 차례입니다. 그 말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래, 이제는 내 사업을 해볼 때다. 계약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김 부장은 즉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오늘 계약하시면 골드 회원 혜택으로 로열티 1% 할인해드립니다. 서류를 훑어보는데 작은 글씨로 된 내용이 많았어요. 하지만 성공 사례와 수익 보장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어떻게 할까? 미숙이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결정해요. 하고 싶다면 지지할게요. 그날 우리는 정원의 치킨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김 부장의 축하 속에 우리의 3억 중 1억 2천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이와 내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계약서가 우리 인생의 함정이 될 줄은. 정원의 치킨이란 간판을 처음 봤을 때의 그 벅찬 감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35년 회사 생활 동안 한 번도 내 이름을 걸고 일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 이름이 번화가에 걸려 있었어요. 여보, 멋지다. 미숙이가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개업 전날 우리 부부는 밤늦게까지 가게를 준비했습니다. 본사에서 보내준 홍보 전단지를 돌리고 SNS 이벤트도 준비했어요. 본사 직원 박 매니저가 와서 마지막 점검을 도와줬습니다. 내일은 본사에서 특별 이벤트 팀이 오전부터 지원할 겁니다. 첫 오픈은 성공해야 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미숙이에게 물었어요. 긴장되지 않아? 당연하지. 우리 열심히 해보자. 미숙이의 말에 용기를 얻고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치킨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오픈 첫날 아침 일찍부터 본사 이벤트 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가게 앞에 풍선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오픈 기념 50% 할인이라는 팻말을 세웠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오전 11시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본사 직원들이 길거리에서 무료 시식회를 열었고 행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여기 새로 생긴 치킨집 맞죠? 냄새가 정말 끝내주네요. 주방에서는 자동 튀김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본사 직원의 도움으로 점점 익숙해졌어요. 미숙이는 카운터에서, 저는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녁 무렵 배달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배달앱에 올린 오픈 기념 10일 이벤트 덕분이었습니다. 점주님, 이 정도면 대박 날 것 같은데요? 본사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밤 10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문을 닫았습니다. 미숙이와 함께 매출을 정산해보니 82만 원이었어요. 본사 직원들은 축하한다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월 2천만 원은 무난하겠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들이 떠난 후 미숙이와 생맥주 한 잔을 나눴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은 최고였어요. 여보, 오늘 정말 고생했어.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 미숙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만 이렇게 가면 대박이야. 월 400만 원은 충분히 남겠는데?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희망적인 숫자가 나왔어요. 하루 80만 원이면 한 달에 2,400만 원. 여기서 재료비, 임대료, 로열티를 빼도 넉넉히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어요. 내일도 모레도 오늘처럼만 된다면 성공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화려한 첫날이 본사에 계획된 쇼였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비용이 결국 우리에게 청구될 거라는 사실도 말이죠. 그저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우리의 새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오픈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책상 위에 앉아 통장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매출은 분명히 있는데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미숙이를 불러 장부를 펼쳐 보여주었어요. 지난달 매출은 1,800만 원. 첫날보다는 확실히 줄었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미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부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배달앱 수수료가 26%야. 1,800만 원 중에 468만 원이 여기로 빠져나갔어. 그리고 본사 로열티 10%, 180만 원. 재료비가 750만 원, 임대료 150만 원, 전기세 70만 원, 인건비로 알바생 월급 120만 원. 숫자를 더하고 빼면서 현실이 선명해졌어요. 우리 부부가 한 달 내내 일하고 남은 돈은 고작 62만 원.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럴 수가. 미숙이가 어깨를 떨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본사에서 온 추가 비용 청구서였습니다. 오픈 당일 지원해준 이벤트 비용, 홍보 전단지, 무료 쿠폰 비용이 모두 우리 몫이었어요. 총 180만 원. 결국 이번 달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본사 박 매니저에게 연락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오픈 당일 지원해준다면서요? 점주님, 계약서 6조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초기 마케팅 비용은 사후 청구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이와 조용히 앉아 닭을 튀기면서 계산해 봤어요. 한 마리당 원가는 약 5,000원, 판매가는 18,000원. 여기서 모든 비용을 제하면 한 마리당 순이익은 1,000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본사에서 의무 행사 공문이 왔습니다. 이번 주 신메뉴 출시 기념으로 10일 행사를 진행합니다. 모든 가맹점 의무 참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10일이면 우리는 어떻게 수익을 내지? 미숙이가 분노했어요. 본사에 전화했더니 담담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위한 투자입니다. 행사 비용은 점주님 부담이고요. 그날 저녁 냉동실을 열어보니 팔리지 않은 닭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행사 때마다 의무적으로 구매한 재고였어요. 미숙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퇴직금 다 날리는 거 아니야? 장부를 다시 펼쳐보니 이미 3억 중 절반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더군요. 주방에서 기름 냄새를 맡으며 쓸쓸히 중얼거렸습니다. 닭을 튀기는 게 아니라 내 돈을 튀기고 있구나.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첫날의 설렘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 남은 건 무거운 현실뿐이었습니다.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서 미숙이는 이미 일어나 준비 중이었어요. 눈을 비비며 화장실로 향했는데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퇴직 후 2달 만에 얼굴은 헬쑥해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어요. 여보, 오늘은 본사에서 특별 점검 온대요. 일찍 가서 준비해야 해. 미숙이의 말에 서둘러 씻고 나왔습니다. 아침 식사는 꿈도 못 꾸는 일상이 되었어요. 대충 빵 하나 들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아침 7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젯밤의 기름 냄새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미숙이는 바로 청소를 시작했고 저는 재료 점검과 전날 정산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미숙이가 손목을 보여줬어요. 붉게 부어오른 채 파스가 붙어 있었습니다.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걱정스레 물었지만 미숙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이 어딨어? 오늘 특별 점검 있는데. 오전 10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배달앱 주문으로 시작되었어요. 한 주문이 들어오면 튀김기 앞에 서서 15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동 튀김기라고 했지만 결국 누군가는 지켜봐야 했어요. 점심시간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미숙이는 카운터와 포장을, 저는 튀김과 소스 작업을 담당했어요. 허리를 펼 시간도 없이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잠깐 앉아 쉬려는데 본사 점검팀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정기 점검 나왔습니다.
청결 상태와 매뉴얼 준수 여부 확인할게요. 2시간 동안 구석구석을 살피던 점검팀은 체크리스트를 내밀었습니다. 소스 보관 온도가 규정보다 2도 높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이 매뉴얼대로 부착되지 않았어요. 시정해주세요. 그들이 떠나자마자 저녁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미숙이의 얼굴은 이미 기름에 절어번들거렸고 제 무릎은 아파서 제대로 서 있기 힘들었어요. 여보, 손님 없을 때 좀 쉬어. 미숙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배달 들어오면 바로 튀겨야지. 별점 떨어지면 우리만 손해야. 저녁 7시 가장 바쁜 시간이 시작됐어요. 배달 주문이 연달아 들어오면서 주방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미숙이가 갑자기 쓰러질 뻔했어요. 괜찮아? 오늘은 일찍 닫을까? 안 돼. 오늘 매출 적으면 또 마이너스야. 밤 12시 마지막 주문을 마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청소와 정리까지 마치니 새벽 1시. 집에 도착하면 2시가 넘었어요. 침대에 쓰러지듯 누우면서 미숙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매출은 얼마나 됐어? 72만 원. 어제보다 줄었어요. 그래도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눈을 감는 순간 튀김기 알람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꿈에서도 튀김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다시 알람이 울릴 것이란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휴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사치가 되었고 우리의 건강은 하루하루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오픈한 지 6개월째 되던 날 가게 문을 열고 나왔는데 충격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골목 맞은편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드디어 오픈. 같은 맛, 더 큰 혜택, 치킨 2호점. 우리와 같은 브랜드의 치킨집이 불과 100m 거리에 생긴 겁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벽에 기대어 섰어요. 여보, 이것 좀 봐. 미숙이를 불렀습니다. 그녀도 현수막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럴 수가. 본사에서 상권 보호해준다고 했잖아. 곧바로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몇 번의 통화 시도 끝에 겨우 박 매니저가 받았어요. 점주님, 무슨 일이신지요? 지금 우리 가게 맞은편에 같은 브랜드 가게가 생겼습니다. 계약할 때 500m 반경 내에는 같은 브랜드 못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잠시 침묵 후 매니저의 담담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약서 8조 2항을 확인해 보세요. 본사의 판단에 따라 상권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경쟁이 있어야 매출도 늘어나는 법이죠. 전화를 끊고 계약서를 다시 펼쳐봤어요. 작은 글씨로 적힌 내용을 이제야 제대로 읽게 되었습니다. 미숙이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린 너무 순진했던 거야. 그날부터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기존 손님들의 절반이 새 가게로 옮겨갔어요. 더 큰 문제는 맞은편 가게가 오픈 기념으로 파격 할인을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본사 공문이 또 도착했어요. 이번 주 신제품 출시 기념 행사. 모든 가맹점 100마리 의무 발주. 미숙이가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미쳤어? 지금 매출 반토막 났는데 100마리를 어떻게 팔아? 본사에 항의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냉정했어요. 브랜드 이미지를 위한 투자입니다. 발주 거부 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결국 100마리 신제품을 발주했고 그중 30마리만 팔렸습니다. 나머지는 냉동실을 가득 채웠고 결국 폐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부담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배달앱을 확인하다 깜짝 놀랐어요. 맞은편 가게와 우리 가게의 메뉴 가격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1,000원씩 싸게 팔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있나? 바로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가격 결정은 점주 자율사항입니다. 2호점이 할인 전략을 쓰는 건데 점주님도 가격을 내리시면 되죠. 그럼 마진은 어떻게 남기라는 겁니까? 이미 한 마리당 1,000원도 안 남는데. 경영 전략은 점주님의 몫입니다. 전화를 끊고 미숙이와 마주 앉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장부를 펼쳐보니 지난 한 달 수익은 마이너스였어요. 대출금 이자와 카드값까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불을 끄며 쓸쓸히 중얼거렸어요. 열심히 할수록 더 손해라니. 이게 사업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맞은편 가게의 환한 불빛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구조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가을비가 내리는 저녁, 텅 빈 가게에 앉아 밀린 고지서들을 정리했습니다. 전기세 청구서에는 붉은색으로 체납 도장이 찍혀 있었고 카드 명세서에는 연체 이자가 가산되어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중얼거리며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겨우 70만 원. 내일 임대료 150만 원은 어디서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미숙이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미 지쳐 있었어요. 한때 환하게 빛나던 미숙이의 눈빛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여보, 오늘 또 매출이 얼마나 됐어? 42만 원. 어제보다 더 줄었어. 미숙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튀김 기름에 데어 상처투성이었고 손목에는 여전히 파스가 붙어 있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미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퇴직금 3억으로 이렇게 고생하게 될 줄은 몰랐어. 적금 통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퇴직 후 모아둔 마지막 희망이었죠. 이미 2번이나 적금을 깼고 이번이 마지막이었어요. 이것까지 깨면 정말 끝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답답함이 올라왔어요. 공기업에서 35년 한 번도 실패해 본 적 없던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다니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결정했잖아. 쉰 목소리가 나왔어요. 미숙이는 말없이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위로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사이의 대화보다 한숨이 더 많아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주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숙이와 나란히 걸었지만 예전과 달리 손을 잡지 않았어요.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무거운 침묵만 이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을 때 통장 정리를 해봤어요. 퇴직금 3억은 이제 흔적도 없었습니다. 가맹비, 인테리어, 장비 비용으로 1억 2천, 운영 적자로 1억 5천, 카드빚과 대출이 3천. 오히려 마이너스였어요. 35년 동안 모은 돈이 이렇게 사라지다니. 미숙이가 소파에 기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토닥여 주려 했지만 미숙이는 조용히 몸을 피했어요. 예전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미숙이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미숙아, 그만해. 피곤해. 이제 정말 지쳤어.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소파에 홀로 남았습니다. TV에서는 또 다른 치킨집 성공 스토리가 방영되고 있었어요. 화면 속 웃는 부부의 모습이 눈물겹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에서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게 안엔 이제 닭 냄새 대신 체념의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희망도 함께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던 날 우리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침부터 미숙이와 나는 말없이 가게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폐업 신고서와 계약 해지 신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내는 거야? 미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더는 버틸 수 없어. 지난달 매출은 28만 원이었잖아. 고개를 끄덕이며 미숙이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그녀의 어깨가 가벼워 보였어요.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폐업하려고 합니다. 네, 계약서 13조에 따라 위약금 2,800만 원과 간판, 철거비 320만 원, 원상복구비 450만 원이 발생합니다. 숨이 막혔어요. 폐업하는데도 3,570만 원이 필요하다니 더 이상 돈은 없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사장님 문제입니다. 미납 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미숙이를 바라보니 그녀는 이미 울음을 참고 있었어요. 마지막 남은 적금 통장을 꺼내며 미숙이가 말했습니다. 이것까지 다 내줘야 하는 거야? 남은 적금 2,700만 원, 친구에게 빌린 800만 원, 부모님께 손 벌린 200만 원. 겨우 폐업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 영업일 단골 손님 몇 분이 찾아오셨어요. 정원에 치킨 없어진다니 아쉽네요. 맛있었는데 그분들께 남은 닭을 무료로 튀겨드렸습니다. 미숙이는 카운터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어요. 35년 공직 생활에서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기분이란. 다음날 간판이 내려졌습니다. 정원의 치킨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빈 가게를 마지막으로 청소하며 미숙이가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다시 시작해야지. 뭐라도 해야잖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텅 빈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퇴직금 3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카드 빚만 남았어요. 35년간 모은 돈이 1년 만에 모두 사라진 겁니다. 이제 좀 쉬자. 마지막 불을 끄며 말했어요. 폐업 일주일 후 미숙이는 동네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지원했습니다. 저는 물류센터에 알바를 가고 있어요. 퇴직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첫 수당을 받은 날 미숙이와 오랜만에 소박한 저녁을 했어요. 라면과 김치찌개, 소주 한 병. 그동안의 긴장이 풀렸는지 오랜만에 미숙이가 웃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아직 일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야.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손을 맞잡았을 때 예전의 따뜻함이 다시 느껴졌어요. 이제 우리에겐 퇴직금도 가게도 없었지만 서로가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 하얀 눈처럼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나이든 부부가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지만 그래도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은 없네요. 우리의 노후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그래도 아직 함께라 힘을 내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아직 건강하고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